최근에 임플란트 선호도가 높아지고 시술 건수가 증가하면서 이 임플란트 부작용 사례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건강365에서는 임플란트 시술 후 생기는 부작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시술되는 임플란트 건수는 약 5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임플란트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임플란트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임플란트 시술 이후 1년 이내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통증, 붓기, 출혈, 임플란트와 잇몸뼈가 붙지 않는 골유착 부족 등이 있습니다. 골유착은 임플란트 시술 시 마찰열이 과도하게 발생하거나 흡연을 한 경우에 생기는데요. 골유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플란트를 뽑고 잇몸뼈가 다시 자랄 때까지 3, 4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편 임플란트를 한 뒤 1년 이후에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임플란트 주위염입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임플란트 주변 뼈와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잇몸 주변에 고름이 차고 잇몸뼈가 녹아내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아는 신경 조직이 있어 통증 때문에 이상을 느낄 수 있지만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어서 초기 발견이 어려운데요. 특히 임플란트 주위염이 심하면 재시술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임플란트 주변 잇몸에서 고름을 동반한 출혈이 있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 치료해야 합니다. 네, 임플란트 부작용의 원인에는 시술자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 임플란트 시술 후 관리 소홀이 있습니다. 최근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시술해서 부작용이 많은데요. 임플란트는 시술 전 개인마다 잇몸뼈가 다르기 때문에 CT와 정밀 진단을 통해 개인에게 적합한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진단 과정에서 틀어지면 나머지 과정들이 모두 틀어져 위아래 치아가 맞지 않는 부정교합이나 신경이 손상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시술 부위가 안정될 때까지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무리하게 씹게 되면 고정된 나사가 풀릴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또 임플란트 시술 후엔 적어도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아 임플란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정밀한 임플란트 진단과 시술 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근거로 치아 상태와 잇몸뼈 두께, 치아 질환과 환자의 지병 여부 등을 꼼꼼히 따진 후에 보철물을 제작하고 수술법을 정해야 하는데요. 특히 담당 전문의가 임상 경험이 풍부한지 3D CT 같은 첨단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미리 진단하여 심는 위치까지 정해진 틀을 제작해 임플란트 시에 그 위치에 바로 시술하는 노벨 가이드 임플란트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술 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술 후 뼈가 다시 붙을 때까지 금연금주하고 또 치실과 치간 치수를 이용해서 치석을 제거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365였습니다.